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보호해야 할 인권이라는 주제로 창의적 활동, 창의적 체험 활동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사진 몇 장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이 사진은 무엇을 말하는 사진 같나요? 그렇죠.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우신 분 같죠? 그리고 뭔가 자물쇠가 잠겨 있네요. 그렇죠? 자, 이 사진도 마찬가지네요.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이 자물쇠에 잠겨 있는데, 자, 이 자물쇠는 무엇을 말하는 것 같나요, 여러분? 그렇죠? 이 자물쇠는 마트에 가면 카트를 꺼낼 때 쓰는 거죠. 여기에는 100원짜리 동전이 들어가는 거죠. 이 두 사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자물쇠처럼 족쇄에 잠겨서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나타내주는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장애인 분들이 위로 이렇게 올라갈 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겠죠? 이분들은 살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고 있을까요? 자, 이 두 아이의 차이점을 한번 볼까요? 한 아이는 똑같은 나이의 아이인데 한 아이는 아주 예쁜 옷에 아주 고급진 악기를 불고 있지만 한 아이는 아주 잘 씻지도 않은 것 같고 굉장히 어렵게 돈을 구걸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 두 아이의 차이점은 바로 관심입니다. 어떻게 어른들이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같은 악기를 연주하고 있지만 이렇게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아프리카의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다음으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극명한 차이를 알겠나요? 이렇게 장애인분들, 그리고 굉장히 어렵게 사는 아이들, 그리고 아프리카 난민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나요? 그렇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좀 도움을 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대부분 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렇게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인 인권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고 그 인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대부분 알고 있겠죠?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로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인간 고유의 권리예요. 따라서 이것은 피부색이나 어떠한 경제력 이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든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라면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갖는 권리이며 앞으로도 모든 사람이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권인데요. 이 인권이란 개념은 세계 인권 선언이라는 곳에서 발표되었는데요. 그래서 1948년 12월 10일에 UN 국제연합에서 선포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의 내용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뭐 부자든 피부색이 다르든 아니면 좀 몸이 불편하든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똑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어떤 누구도 타인의 인권을 억누르거나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세계에 선포한 선언입니다. 지금 보면 미국의 사회운동가인 엘리너 루즈벨트가 지금 세계 인권선언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지금까지 지금 우리는 인권의 개념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렇게 인권을 보호해줘야 하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인권의 이 인권을
지금 우리가 인권을 침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인권에 대한 보호를 요청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바로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노숙자나 소년 소녀 가장, 그리고 장애인이나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가 있을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아동이나 또는 여성, 그리고 해외 동포나 난민, 이런 사람들 또한 굉장히 어렵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어야 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대상들의 그러면 공통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 대상자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회적 관심에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뭐 노숙자 같이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외돼서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며, 그리고 숫자상 굉장히 적은 집단이어서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대부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보편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숫자상 적은 사람들의 그런 그런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대부분 뭐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만을 위한 그런 물건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왼손잡이의 인권을 이건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경제력이나 법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찾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경제력이 있거나 법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내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뭐 호소도 할 수 있고, 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어떻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인권을 지키고 있을까, 지킬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뭐 나서서 지키는 것보다 우선 먼저 국가나 정부나 그리고 국회의 역할을 한번 볼게요. 먼저 국가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년 소녀 가장이나 독거노인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생활비나 의료비 같은 것들을 지원해서 이 사람들이 좀 더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또 정부나 민원 처리실 같은 경우는 국민의 어려움을 알고 그 다음에 그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정책 같은 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국회는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통해서 국민들의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나 제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이런 장애인용 승강기, 이런 것들도 있겠죠. 노약자분들이나 이런 장애인분들이 계단으로 다니기 어렵기 때문에 역이나 지하철에 가면 이렇게 승강기 같은 것들이 마련되어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이 승강기를 이용해서 편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죠. 학교 같은 곳에도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2층 정도밖에 안 되는데 2층이나 3층 이렇게 고층이 아닌데도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이유는 계단으로 다닐 수 없는, 또 불편한, 계단으로 다니기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승강기입니다. 그리고 또 휠체어 리프트 같은 것들도 있죠.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계단으로 올라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휠체어를 이 리프트에 태워서 좀 더 편안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도 있고요. 또 이런 음향 신호기 같은 것들이 있죠. 이 버튼을 누르면 시각 장애인 분들이 신호등의 그런 시각 기호를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녹색 불이 바뀌면 지금 이제 건너셔도 됩니다, 이런 음향 신호가 나와서 이것을 듣고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점자 안내판들,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볼 수 있는 점자 블록들 같은 것들이 있죠. 점자 블록은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이 블럭을 가지고 앞으로 가고 또 블럭을 통해서 옆으로 갈 수 있도록 시각 장애인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블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인도나 이런 것에 설치되어 있죠. 여러분도 쉽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장애인용 화장실도 따로 이렇게 두고 있고 장애인용 주차장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있을까요? 또 경사로 같은 것도 대부분, 공공시설이나 학교 같은 것도 대부분 만들고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장애인뿐만 아니라 좀 더 어렵게 사는 노숙인들을 위해서도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저희가 이제 사회나 역사 시간에 배웠던 이런 1997년 외환위기 때문에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노숙인들이 생겨났는데요. 이 노숙인들이 이제 여러 시민단체에서 이런 어려운 노숙인들을 돕기 위해서 인권보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쉼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잠자리 같은 것들이 부족하니까 이런 노숙인 쉼터나 잠자리 같은 것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료 급식도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식사를 통해서 좀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도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취업 교육이나 일자리 같은 것들을 소개해서 이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다시 시작해서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도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또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뭐 무료 건강검진도 제공하고 한글과 영어 지도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사람들과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요. 또 급식비나 이런 가전집 제품들을 제공해서 이 사람들이 좀 어렵게 인권을 인간답게 살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이분들이 이제 언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의 자녀를 위한 학교 또한 설립해서 교육 활동도 펼치고 있어서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국가나 정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권보호센터도 운영해서 이분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또 하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죠. 또 이런 소수의 왼손잡이 등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왼손잡이용 가위나 그런 의자 같은 것들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권 보호를 위해서 국가는 굉장히 많이 노력도 하고 있고, 또 국회는 법을 또 만들어서 제도를 만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 뭐 국민생활기초보장제도, 또 최저임금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법률구조제도,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서 법을 통해서 국민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보장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뭐 소녀 가장이나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최저 생계비. 그래서 일정 금액의 최저 생계비를 받아가면서 좀 더 인간답게 살아가게, 그리고 좀 더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고요. 또 최저임금 제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최저로 보호를 받도록, 즉 근로자들, 그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사장이라면 여러분한테 금액을 뭐 시간당 뭐 1,000원만 줄 거야 라고 하면 이건 법에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2021년의 시급은 8,720원이기 때문에 1시간당 8,720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그 사람한테 주어야 하는 제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병원에 잘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국민건강보험제도, 그리고 또 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피해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 법률 상담 안내소 같은 경우도 법률 구조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쪽에 가서 무료 법률 자문을 구하면 거기에 있는 법률 무료 변호사가 이제 법률 상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려줘요. 선생님도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많이 지원을 했고, 그냥 법률구조공단 이런 것을 인터넷에 치면 각 지역마다 굉장히 많은 무료 상담소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국가가 하는 제도나 정부가 하는 제도, 법 이런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겠죠.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해야 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할 거예요. 그렇다면 처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 존중이겠죠. 다양한 사람들의 생명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못 먹고 우리와 똑같은 나이지만 먹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또한 병원도 못 가서 정말 우리나라에 오면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잃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하는 이런 태도들을 우리가 지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유롭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다만 다른 사람의 자유도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할 때는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도록 대해야 합니다. 차별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요. 또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보호하는 그런 태도를 통해서 우리 후세가 인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인권에 대해서 개념을 한번 알아봤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 누구도 침해하지 않는 세계 인권 선언을 통해서 선포된 권리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국가적 제도나 국가도 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법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그거에 따라 지금처럼 배웠던 이런 평화적 방법의 갈등 해결, 생명 존중, 차별 금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지켜야 하겠죠. 이런 것들을 잘 지켜서 우리가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선생님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수업한 내용을 토대로 선생님이 이렇게 학습지를 준비했는데요. 이 학습지를 해결해 보면서 다시 한번 인권의 개념과 우리들의 태도를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 활동할 학습지는 다 여러분의 이학습터나 또는 학급 SNS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담임 선생님들이 체크를 통해서 여러분의 학습 결과를 통해서 피드백을 해주실 겁니다. 자, 오늘 인권의 개념, 그리고 제도, 그리고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이론적 수업이다 보니 굉장히 지루했는데요. 이 지루한 시간을 다음 시간부터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권을 지키자는 이런 태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더 멋진 청소년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선생님의 그런 작은 바람으로 오늘 수업이 이루어졌고요.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격 수업 듣느라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